네, 반갑습니다. 말띠. 네, 좋아요. 말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고요. 일단은 먼저 이제 이론을 하겠는데, 일단 조금 더 있다가 이론을 하고요. 전번에 그 사화할 때 좀 시간이 빡빡했죠. 이론 시간이 좀 길었어요.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져서,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사주풀이를 못했어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내고 실전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빨리 좀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오화에 대한 얘기죠. 오화에 대한 얘기. 일단 먼저 오화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물상적 관점이라든지 이제 사주의 어떤 적용적 관점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은 이제 오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뭐 글자는 비슷한데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오화가 그 식물에서 오화는 이제 그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죠?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름이죠. 여름에 꽃이 살짝 피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오화에서 을목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오화에서 이 을목화초가 가장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을목이 오화에서 12운성이 뭐죠? 12운성이 생지죠. 자, 생지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생지는 양간을 해석할 때 생지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을목이 양간의 개념이다. 싹이 양간의 생지라는 의미는 이제 갓 태어났다, 이제 생겨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을목화초가 생지인데 가장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생지는 원래 생지면 화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음간에 대한 해석, 이 음간에 대한 해석은 본질적으로, 특히 이제 그 12운성 해석에 대한 개념은 본질적으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양이라는 음양에서 양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게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양이 뒤바뀐다는 형태를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양 중심으로 보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간에 대한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음이 강하다라는 의미와 양이 강하다는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런 어떤 익숙화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석이 안 돼요. 전번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오화에서 꽃이 만개하면서 또 꽃 속에 시방이 생겨납니다. 자, 오화에서 을목이 꽃이 활짝 폈다고 그랬잖아요. 꽃이 활짝 피는 만개라고 그러죠. 꽃이 활짝 피면 그 속에 뭐가 생깁니까? 시방.
이제 꽃을 그려야 되는데, 꽃 속에 그 시방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나중에 성장하면 꽃 속의 시방이 이게 열매되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음권의 정화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음권의 정화가 안에서 거두는 역할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열매가 되는, 이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 오화에서는 서서히 뭐가 생겨났다? 음이 생겨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음이 생겨나고 있다. 오화에서. 이게 이제 바로 일음시생, 일양시생은 자에서 생겨났죠. 자에서 일양이 시생했고요. 일양이 처음 생겨났고 오화에서 일음이 처음으로 시생합니다. 이런 의미인데, 그게 바로 꽃 속에 시방이 생겨나서, 이게 꽃 시방이 뭐예요? 곧 열매가 되기 위한 시작 단계다라고, 정화가 거두는 단계의 시작적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주역 괴상을 보면, 조금 이따 이제 주역 괴상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따가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에서 이제 식물에서, 동물에서 오화는 동물에서 오화는 뭘?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래서 이제 오화가 이제 말이죠, 말. 여러분, 그거 알죠? 그 힘을 재는 기준이 뭐죠? 힘을 재는 기준이라는 게 있죠. 혹시 마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마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마력. 몇마력, 뭐, 5만 마력, 10만 마력. 마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력이 뭐냐면요. 말 한 필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1마력이.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힘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 그래서 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화는 이 강한 힘과 순발력을 의미하고요.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또 뭐 성격이 급하겠죠. 추진력과 결국은 뭐냐면 민첩하고 또 순발력, 힘, 이거는 다 뭐예요? 성격이 급한 거죠. 생각하는 시간보다 행동력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행동에 옮겨지는 이런 어떤 성분이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실수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생각은 짧고 행동력은 급하게 서두를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오시가 이제 시간이 한 11시 30분에서 1시까지가 이제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시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없죠. 그쵸? 해가 중천에 있기 때문에 머리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보이나요? 그림자가 있긴 있지만 없죠. 거의 뭐 신발 약간 이런 거 보이는데 중천에 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천에 또 있으니까 이제 쉬어가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이 그림자가 좁다, 그림자가 없다는 의미는 어둠이 없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에서 양만 있어 음이 없다는 얘기는요, 다 오픈되어 있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오화가 있는 사람은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냥 다 드러내는, 물론 이제 성격적으로 깔끔 깨끗한 성격을 들을 수도 있겠죠. 뭐 비밀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좋은 면은 없잖아, 있긴 있지만, 또 때로는 비밀을 또 지켜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또 친구 간에 또 이렇게 은근하게 또 비밀을 갖고 있는 것도 또 친숙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밀 없이 다 오픈해버리면 누가 친구가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오화가 있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또
속마음, 내 속마음 터놓고 상대방 속마음도 터놓고 들어도 나는 말조심하는 거. 또 내 속마음도 그냥 다 드러내놓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상대방 얘기 듣고 다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도 있지만 내 속마음을 또 터놓고서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조심이라는 얘기를 항상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화가 있는 사람들은. 자, 그리고 사주 오화가 있으면요. 사주에 오화가 있으면, 이 오화의 속성 자체가 이제 뭐냐면, 정을 의미합니다. 정. 사주 천간에 이 정화가 있잖아요. 이 사주 천간에 이 정화가 있으면, 특히 이제 이 천간의 정화, 특히 이제 정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간 작용률이 또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오화가 더더구나 지지에 받쳐져 있고 천간에 이렇게 또 있으면 더더구나 감정이 좀 예민할 수 있고요. 정에 민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성에 대한 감정이 쉽게 일어납니다. 자, 정화 있는 사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일주도 마찬가지. 정화 일주, 그 다음에 정화 월간에 있거나 연간에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화가 예를 들어서 월지에 있거나 일지에 있거나 이럴 때 이성에 대한 감정, 애정, 정. 그러니까 사랑을 빨리, 감정을 빨리 일으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 사주에 이제 정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성이 자꾸 엮인다라고. 내가 추파? 플러팅? 이런 거 한 거 아닌데, 남자가 그냥 와서 엮여요. 내가 어떤 일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남자들이 그냥 느낌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 정화라는 속성 자체가, 또 이런 얘기 또 어떻게 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지만, 하지만 사주에 나오는 얘기니까, 정임합을 뭐라고 얘기하죠? 정임합을, 우리가 중국 책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임합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갑기합은 중정지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정임합을 음란지합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그런 어떤 근거적인 개념은 음란지합이라는 자체에 대한 근거적 개념은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정화의 따뜻함과 임수의 포용력,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목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간목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결국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음란하지 않은 인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모든 인간은 다 음란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누구나 음란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정화가 있으면 조금 더 이 정에 민감하고 사랑에 좀 빨리 빠질 수 있는 원인적 근거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화는 인축오 아시죠? 인축오가 뭐라고 그러죠? 탕화살이라고 그래요. 탕화살. 이 탕화살 개념이 전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 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요, 이 오화, 이게 날짜 있죠. 일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오화가 오는 날에는
옛날에는 지붕 손질을 안 했다고. 옛날에는 불과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제 초가집이 있었죠. 초가집,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요즘도 있나? 초가집이 있었죠. 이제 초가집이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지붕을 손질을 했죠. 근데 이제 오화가 있는 날에는 이제 지붕 손질을 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화가 있는 날, 그러니까 오날이라고 해요. 오날에는, 이 오날에 지붕 손질을 하면 이제 탕화살이니까 이게 불이 난다고 해야죠. 안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날에 대한 개념. 옛날에는 이제 이런 날을 또 많이 지켰어요. 그죠? 옛날에는 태길력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면서 봤죠. 여러분 태길력, 보신 적 있겠죠? 보면은 이제, 손 없는 날, 이렇게 해서, 결혼 이사,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도 되는 산일 하는 날, 약혼하는 날, 결혼, 이게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있죠. 태길력을 참고하는 거 괜찮습니다. 태길력은 그냥 뭐라고 그러나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매년 1년에 하나씩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태길력은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참고 삼아서 보는 거 좋습니다. 보는 법도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제 회원의 날일 때 한번 모여서 한번 그걸 좀 강의해 드리려고 했는데, 인원이 워낙 적게 모여가지고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태길력 보는 법은 간단히 한 10분 정도 설명하면 바로 여러분들 태길력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날짜 잡는 것도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결혼 날짜 잡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굳이 철학관 가가지고 결혼 날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해요. 한 30분, 길게야 30분 공부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주역괴상으로 보는 오화인데, 자, 주역괴상으로는 이제 전번에 사화가 6양이었죠. 그렇죠? 양이 6개, 6양.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이렇게 6개였는데, 이게 이제 사화였어요. 이게 중건천 그랬잖아요. 위도 천, 아래도 천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드디어 양이 사화에서 가득 찼고, 드디어 맨 밑에 일음이 시생했다. 일음이 시생했다 이거죠. 맨 밑에 음이 하나 생겨났다는 거죠. 주역에서는요, 이 일음이 시생한 거를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일단 음이라는 자체에 대한 부분 해석은 주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과정이 있어요. 음이라는 자체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늘은 상쾌는 천이고요, 하쾌는 풍이죠. 그래서 천풍구, 이 구쾌라고 읽는데, 구쾌, 천풍구는 이 구의 의미는, 천풍구, 구의 의미는 우연히 만나다, 또 우연히 만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추하다, 보기 흉하다, 추하다, 우연히 만나다, 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기 흉하다. 자, 하늘, 이게 상쾌가 하늘이죠. 하쾌는 풍이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늘 아래에서 바람이 부는 거죠. 이게 천이니까 천이 위에 있어요. 천이 위에 있고 아래는 바람이 있죠. 하늘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 그러면 하늘 아래에서 바람이 불면 흩어졌던 구름이 모이니까, 하늘 아래에서 바람 불고 흩어졌던 구름이 모이니까 우연히 만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해석적 관점을 또 얘기를 해보면요, 맨 아래 음이 하나 있잖아요. 맨 아래 음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양이
양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다섯 개가 있죠, 위에. 맨 아래 하나 있고, 그 위에 양이 다섯 개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음은 여자죠? 음은 여자예요. 한 여자가 다섯 남자를 상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여자가 다섯 남자를 상대한다. 그래서 한 여자가 다섯 남자를 상대하니까 그래서 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한 여자가 다섯 남자를 상대하는 의미 계산이 또 하나 있죠. 전번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이제 진토예요. 진토. 그러니까 그러면 뇌천, 이게 우리 뇌캐거든요. 뇌천 대장캐인데, 위에 맨 위가 요거 맨 위가 음임이죠. 아래가 양이죠. 이것도 한 여자가 다섯 남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여자가 다섯 남자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여자가 맨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섯 남자를 거느리니까 여장부라는 해석을 합니다. 여장부. 여장부도 되지만, 또, 요게 여장부가 자칫,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요. 주역 해석이에요. 주역 견점 해석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해석이 아니에요. 여장부이기도 하지만 자칫 접대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두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여장부이기도 하지만 여장부가 아니면, 그렇죠. 장점,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이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역의 해석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역의 해석의 개념이, 이제 주역의 해석은 조금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해석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오화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고 주역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당사주라든지 이제 다른 해석들은 또 굉장히 오화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쳐가지고, 점을 쳐서 천풍국해가 나왔다. 이 점을 쳐서 이제 욕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주역은 점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풍국해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막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 주역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형태의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주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당사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사주에서 오화는 뭐라고 그러죠? 오복성이라고 하죠. 복성. 그렇죠? 오복성. 말 그대로 복. 이제, 뭐, 오복성이라고 그러 천복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복자는 말 그대로 복복자잖아요, 복복자. 그래서 사주에 오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린다. 자, 여기서 복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뭐 한 가지 복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재물이니, 건강이니, 자식복이니, 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런 전반적인 복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역에서 오화는 이제 안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래서, 아무튼, 당사주는 복을 상징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당사주에서 복을 의미하는 자체는 실제로 이 복에 대한 의미가 실제로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
주역과 당사주가 전혀 상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화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굉장히 좋은, 복이 많은, 일종의 이제 만사형통하는 형태의 기운이 있는 반면에 막히는 것도 함께 있다. 항상 이건 뭐라고 그래요?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 항상 마가 낀다는 의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갖고 있는, 일지에 있거나 월지에 있거나 띠가 있거나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은 좋은 일도 많지만 좋은 일 속에서 나쁜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미가 바로 주역에서 일음이 시생하고 있다. 이 만사형통,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 6개면 중건천이었잖아요. 사화에서.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만사형통이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게 표현했죠. 근데 일음이 시생이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데 항상 뭔가요? 먹구름이 낀 어떤 형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좋은 일에는 마가 끼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화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자, 불교에서. 자, 불교에서 말하는 신장. 오화신장. 오화신장이 뭐죠? 아는 사람. 미리서 공부한 사람 없어요? 연습한 사람 없어요? 미리서 공부해온 사람 없어요? 오늘 오화 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 자, 오화는 여의륜 보살이에요. 여의륜 보살. 말 그대로 여의륜, 이제 여의주를 의미를 하죠. 여의주. 용이 입에 물고 있는 여의주. 자, 그래서 여의륜 보살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각자가 원하는 소원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인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소원을 듣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신통력을 가진 여의주를 만드는 보살이다. 인간들이 원하는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여의주를, 신통력을 가진 여의주를 만드는 보살이 여의륜 보살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만든 여의주를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데 천상에서 대장이 누구였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대장이에요. 이 아미타 부처님이 지시하면 그 인간으로 환생하는 사람에게도 주고 또 별나라에 있는 신들에게도 준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보살이 바로 여의륜 보살이다. 그래서 여의륜 보살이 수도 없이 많은 여의주를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사바세계 내려보냈는데 근데 인간들은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이, 그냥 모르니까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더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그 여의주를 직접 가지고 말의 형상, 이 말의 형상을 하고 인간 세상에 직접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을 가진 여의주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자, 모든 인간들은 원래는 여의륜 보살도행, 발음이 잘 안 돼. 여의륜 보살도행을 하면 누구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지킨다. 이걸 알려주러 왔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이제 사화할 때 얘기했는데 이 여유른 보살도 마찬가지. 사화 간자재 보살 할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복을 받고 복을 지키는 그 신통력을 가진 여유로운 보살이 있다 이거죠. 본디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신통력을 가진 여의주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의 에너지가 결국 부모,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 중생세계,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내려온 거니까 본디 그 복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제 여유른 보살님이 내려왔다라는 건데 그 내려왔다는 어떤 존재적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그런 그런 여유주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누구든 복덕 가득한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고 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오화에 대한 얘기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일주 개념이죠. 일주 개념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오화를 깔고 있는 게 이제 갑오일주가 있죠. 그 다음에 병오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오일주. 그 다음에 경오일주. 이모일주죠. 자, 오화는 이 양권의 지지죠. 양권 지지는 이제, 글자적으로 양권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요 병무 경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깔고 앉아 있는 오화에 대한 오화 자체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조성이 잘 됐다. 이건 이제 일주니까 일주는 부부 자리잖아요. 일단 부부 자리에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조건, 환경이 이미 다 완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병오나 무오는 이게 양인이라는 이 양인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죠. 양인은 이제 아래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조적 역할을 하지만 결국 병화일간이나 무토일간이 자기 기세가 너무 강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힘,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부 자리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 일종의 나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부부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남자 입장이면 여자 입장이면 남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로 배우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성분이죠. 그 희생이라는 것은 대화라는 부분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네가 존재한다는 개념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오나 무오는 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 갈등을 많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요. 부부 갈등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피해가는 방법, 저는 항상 제가 중시하는 게 뭐죠? 뭐로 풀어야 돼요? 직업으로서 풀어야 돼요. 직업으로서. 병오나 무오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소진시켜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직업적으로 소진시키면 부부관계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병오나 무오일주가 이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하면 양이라는 특성은 칼을 쥐었다는 의미가 있거든. 그 칼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강한 형태, 일종의 에너지 소진이 심한, 긴장감이 높은
그런 직업을 하지 않고 그냥 소프트한 형태의 직업을 가지면 에너지 소진이 안 되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원 무일주 꽃꽂이 그냥 뭐라고 그러죠? 예쁜 꽃을 만지면서 그냥 이렇게 흐물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면에 뭐가 쌓입니까? 에너지 소진을 소진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 어디다 써요? 집에 들어와서 배우자한테. 배우자를 긴장감 높이고 갈등하죠. 안 그러면 어떻어요? 안 그러면 금전적으로 내지르죠. 여자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뭐 명품 한 달에 뭐 생활비가 200인데 갑자기 1000만 원짜리 그냥 명품을 끊는다든지 카드로 쫙 그어가지고 막 몇 개월 동안 긴장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도 풀어야 돼요. 왜? 직업으로서 풀지 못하니까. 직업으로서 풀어야 되는데 직업이 못 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풀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또 남편하고 싸우거나 자녀하고 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에너지 소진이 돼야만 그 사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소진을 시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병호,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직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좋은 직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경호는 입장이 좀 틀리죠. 경호는 이제 욕지죠, 욕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 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남자 같은 경우도 이제 처복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처복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이제 겁재 신금을 여기다 넣어보면요. 신금보다 경금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나만 바라볼 수 있고, 나도 저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죠. 경호일주, 기본적으로 처복이 있다. 아니면 일종의 배우자 복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모일주를 보면, 태지죠, 태지. 이 태지라는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태지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약간의 아웃사이더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주면 이제 자기 자신이 있는 환경,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항상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은, 나서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근본적으로 이 계절을, 임수가 오화에 앉아 있다는 건 계절을 잃었거든요. 계절을 득하지 못했어요. 계절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나선다는 자체는 곧 구설수를 의미합니다.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자꾸 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들이 하는 자체를 동태를 살피면서 그냥 나도 따라가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형태, 그런 직업성을 갖고 가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임수가 5월에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예요.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거는 계절은 직업성이니까 특히 이제 더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어떤 직업에 대한 유지 자체를 일반 직장 생활 자체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났으면요, 반드시 일반적이지 않은 직장이어야 돼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약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아닌 특수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수일간이 5월에 뜻을 펼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뭐 얼음 공장에서 일한다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자기에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약간 특수한 형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그냥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일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런 직업을 갖는 건 약간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직업을 가졌을 때 원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형태의 직장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이 갑오일주는 이제 사지에 앉아있죠, 사지. 을목이 의화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참, 여기서, 갑오일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 갑오일주.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갑오일주는, 갑오는 사지고요. 을목이 이 오화를 뭐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의 자리예요. 남자나 여자나, 갑오일주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에 대한 의심. 일종의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배우자가 뭐, 특별히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의심 갈 만한 행동 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괜히 나쁜 짓 할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 반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나 갑오일주인데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댓글 달릴 것 같아가지고 피해가야지. 무서워요. 댓글 무서워요. 그래서 갑오일주는 제가 이제 원리적으로 이해한 거잖아요. 제가 뭐 괜히 내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을목이 이 오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갑목은 여기에서 내 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자다 그러면, 여자면 여기가 내 남편이 활동 근거지인데, 오화가 내 남편, 그런데 오화의 입장, 남편의 입장에서는 갑목이 안 보여요. 내 처인데 내 처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을목이 보여요. 겁재가 보이죠. 그럼 뭐예요? 내 처가 아닌 다른 여자의 관심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입장에서도 결국 여기가 남편인데, 남자 입장에서도 여기가 처인데, 처가 나한테 관심이 아니라 어디다 관심이 더 많아요? 밖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 남편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인정하기보다는 밖에 있는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도 물론 해소하는 방법은 있죠. 제가 이제 무조건 직업성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업이 다 해결되겠,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직업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직업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주를 보고서 이 사주가 가져야 될 직업성을 이렇게 갔을 때 이 사주가 그 부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났지만 반드시 어떤 부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문제성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직업은 아니에요. 여기에 맞는 직업. 그렇지만 그런 특수적 형태의 직업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더 많은 거지 피해갈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 갑오일주는 또 뭡니까? 요거 이제 그 홍염살이라고도 하고요. 홍염.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침살, 탕화살 이런 걸 갖고 있죠. 그래서 다사다난하다. 갑오일주. 다사다난하다. 몸도 현침살, 탕화살 이런 부분들 항상 몸성할 날이 별로 이렇게 몸성하는 건 항상 뭔가 아픈 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안고 살 여지가 많다. 이게 탕화살이 뭐라고 그랬나요? 탕화살이 뭐라고 아시죠? 탕화살 주로 이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조심하라. 왜냐하면 다른 일주에 비해서 그런 중독성에 대한 개념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갑오일주를 특히 제가 좀 더 뭐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하고 학습적 차원에서 배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화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일주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제 실전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주를 오픈해 주시면 제가 바로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